다음 팟캐스트 바이블 팟캐스트 2023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그 스포츠와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운동 하시는거나 운동 뭐 해보셨던 거 있으신가요? 우리 먼저 하나씩. 잠깐 숨쉬기 외에는 숨쉬기 운동 제외하고 걷기 운동 제외하고.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군대 있을 때만 예. 이제 구기 종목 축구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단체로 하는 거를 좀 했고 그 뒤부터는 혼자 하는 운동을 주로 즐겼거든요. 혼자 자깅하고 그다음에 쭉 걷는 것도 뛰고 뭐 이런 거. 걷는 것도 뭐 한 3시간 정도 걸어야 운동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좀 했던 게 지금 몸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때 좀 열심히 했었어요. 제법 몸 키우는 재미를 갖고 한 3, 4년 지금 안 한 지 오래돼 가지고 이미 몹쓸 몸이 됐지만 그 유튜브나 요새 그런 거 보면 헬스 트레이너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데 네. 몸을 키우고 싶어하는 젊은 20대 남자들이 많은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혼자 운동하면서 자기 몸이 변화되는 거를.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또 자연적인 거 이상으로 약물을 이용해가지고 몸을 키우고 싶은 유혹을 또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멤버가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장점은 있죠.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아니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제 보디빌딩 기반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말고 비슷한 계열의 좀 파워리프팅을 했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그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는 무게를 무겁게 무게를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미적 모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게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몸을 키우기 위한 게 그쵸. 우선순위인데 파워리프팅은 무게를 힘을 키우기 위한. 왜 들어요 그걸? 그러니까 무게를 왜 그게 들어요? 이제 아까 형제 힘을 키우기 형제 말씀하신 거랑도 비슷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스트렝스의 증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힘이 점점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성취감을. 이제 제가 약간 그런 경우였고, 저는 몸을 만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예를 들어 뭐 데드리프트 한 100kg 들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에 120kg를 들게 되고 뭐 150kg를 들게,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재미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근데 파워리프팅도 목적이 그런 어떤 힘을 키우고 무게를 높이기 위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몸이 또 변화가 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다른 게 파워리프팅은 이제 딱 보면 저 사람은 파워리프팅 하는 몸이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 한창 했을 때 몸무게가 막 90kg가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팔도 40cm가 넘고 그때는 뭐 허벅지나 이런 데 말도 못 하고. 근데 문제는 전혀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몸이 운동하는 몸이다 이러면 보디빌딩 기반의 운동은 아니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딱 어떤 그 미적 목적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딱 몸이 이제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해서 최적화된 몸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운동을 했었죠. 그거 하다가 이제 그 팔씨름 선수를 만나게 돼서 이제 팔씨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미치게 된 거고. 팔씨름. 아니 그 팔씨름 지금도 해요? 그럼요. 내년에 아니 또 대회 근데 있어요. 내가 그 형제님이 오픈하면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때는 사실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모 교회에서 형제님하고 같이 믿음 생활할 때 그 교회를 떠나기 직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형제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승부님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형제님한테 오픈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님은 그걸 모르고 그 떠나기 직전이었는데 형제님한테만 비밀로 오픈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그 팔씨름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기억나요? 예, 아마 예. 그러니까 그거는 형제님만 기억이 안 알고 나는데, 계시라고 예. 하면서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가 아마 거의 이제 약간 입문했을 때 그러니까 인물 초창기라고 했었어요. 초창기라고. 그래서 그때,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죠. 어제도 모임 갔다 오고. 진짜로? 그럼 와, 내년에 또 대회.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그때부터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일단 1년 쉬고 계속 대회는 이제 매년 국가대표 선발전 나갔으니까. 그때 이제 내 기억에
학원을 막 나가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체육관 학원은 체육관. 아니고. 그러니까 배우는 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팔씨름 전문 체육관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상당한 지부가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저도 아직도 프로를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아마추어 언덕에서 지금. 그래도 아마로서는 네. 상당한 그래도 연륜이. 아니 그 정도도. 저 아니고. 여기 네. 있는 사람은 다 이길 자신 있죠. 그 예, 두 손가락으로 JTBC의 이길 수 그 오버 더 톱이라고 네.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 거기 나올 정도 되려면 어떻게 뭐 거기는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게 날라왔고, 그러니까 그게 아. 날라오는 게 아니라 다 아니, 근데 신청하는 거기 거예요. 뭐 100여 명 이렇게 추려질 정도.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예선 이제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 또는 그 프로 이상의 위에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다 아는 분들이고 심지어 얘 나오는데 얘 나오는데 이 형님 나오셨네 이러니까 거기는 판이 좁아요. 되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소수만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이제 매니아적인 운동이니까. 근데 크리스찬이 하기에는 참 좋은 운동이다. 아 왜? 왜냐면 시간을 많이 안 써도 돼요. 일단. 시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은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네. 뭐 축구도 있고 뭐 농구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 같은 경우 한 게임이 굉장히 긴데 그렇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팔씨름이라는 게 암레슬링이 딱 한번 이제 선수가 손 잡으면 1분을 넘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비슷한 프로 선수들끼리야 1분을 넘는 그런 장기 1분 넘으면 장기전이라 그러거든요. 1분 넘으면. 그러니까 사실상 훈련하는 시간도 굉장히 적고 이제 다만 이제 자주 훈련해야 되는 이제 그 양은 좀 많을지 몰라도 그리고 혼자 하는 훈련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팔씨름 암레슬링도 굉장히 개인적인 스포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의 팔을 이제 근력을 키우고 스킬을 연구해야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연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이게 약간 뭐 케바케긴 하지만 사람들마다 좀 다르고 선수들마다 좀 다르고 물론 실전 훈련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개인 훈련적인 분량도 굉장히 많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그 이제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지금 찬사를 받고 있는 그 존 볼젠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미국에 그 선수가 최고예요. 최고였었죠. 그동안. 그냥 역대 최고. 역대 지금은 최고죠. 뭐 네. 은퇴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은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위권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 6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선수님이 엄지가 저희 뭐 손가락 한 두 손가락 합친 것만한 크기예요. 엄지 손가락이. 엄청 이제 훈련을 많이 하고 또 워낙 크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얘기한 게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에 이제 선수들이랑 훈련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 트레이닝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나서 훈련하는 시간보다 개인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 성취감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길 때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못 이기는 사람을 이겼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대회 나가서 제가 입상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그때 딱 엄청난 이 성취감 뭔가 보상받는 느낌도 들고. 그럼 몇 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등까지가 입상인데 4등을 했어. 아니 그 대회 규모는 어떤 대회? 그러니까 뭐 대회마다 다른데 이제 지방에서 했었을 때라 그때 많지는 않았고 그래도 뭐 몇백만 원 온 거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오. 전체는 아니고 제가 나간 분문에서 4위. 또 이제 그 안에서 제 체급이 있으니까. 체급. 네, 체급에서. 나는 승부님이 이미 그거는 이제 그만두지 않았을까. 시간이 굉장히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지금 저희 집 와서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집에 지금 헬스장을 차려가지고 거의 그래도 사범급. 아니 그 정도 못하죠. 이거 진짜 사실 이거는 그 타고난 게 제일 커요. 스포츠는 사실 이제 유전자 빨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팔심이 특히 그래요. 이제 형제님처럼 키 크시고 팔 리치가 긴 분들이 무조건 일단 유리한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3개월을 배웠다. 그리고 형제님이 3개월 배웠다면 무조건 형제님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타고난 뭐 이렇게 피지컬 뭐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뭐 여러 기술이 근데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술이 있죠. 육안으로 봤을 땐 그렇게 유리하시지 아니 않을 것 근데 이제 같은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패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치예요. 리치. 팔 길이. 팔 굵기나 어떤 그런 거보다도요? 굵기 아니 근데 길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예요. 지렛대 원리. 더 큰 힘을 쓸 수 네, 있다. 지렛대 원리니까 더 많이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으면 더 이제 높은 타점에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힘이어도 더 유리하게 큰 그렇죠. 그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면 리치가 긴 사람들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팔을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미 더바가 걸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런 편하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무게 중심에서 이미 뺏겨 버리는 거구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리치가 길면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짧아요. 저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큰 사람들이 여기서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은. 사실인데 그것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경식. 그다음 뭐 다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던데. 제가 그러면 형님
기술과 힘의 어떤 그 승부를 결정하는 요소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더 사실상 기술이 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힘이 100이 있다 그래도 기술을 3만큼밖에 모르면 힘을 별로 못 써요. 힘을 쓸 줄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성진이 형제가 힘이 뭐 70밖에 없는데 기술을 10을 쓸 수 있다 그러면 힘을 100 가진 상대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 이제 달린 거거든요. 그 반대로 말하면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힘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정확하시죠. 굉장히 뭐 네. 한 덩어리처럼 유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딱 나눠서 몇 대 몇이다 할 수 없는. 그래서 같이 해야 되고 결국에 음.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야, 팔씨름 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 그러니까 아니, 난 지금도 되게 심오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오면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하니까. 내 아들 친구 중에 팔씨름 하는 애가 있긴 있는데. 그래요? 예. 그 동네에서 유명하고 그 예전에 그 동상이몽이라고 거기도 나왔던 친구인데 네. 누군지 알아요. 그 친분은 없는데 네. 누군 잘 알죠. 네.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네. 부상이고. 그 아들 그 친구분의 아들이죠. 아들 친구 그 고등학교 때 야, 친구였는데 진짜, 세상 좁다.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그 네. 친구. 알죠. 나는 누군지 만나본 잘 적은 알죠. 없고. 네. 근데 이제 그 동상이몽이라는 게 그 팔씨름 때문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부모님하고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맞아요. 나오는 해결하려고 나오는 거죠. 저거 봤어요. 근데 누군지도 알고. 나와가지고 네. 그 친구가 그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 군대 갔나요 혹시? 근데 갔다 왔을 거야. 왔어요. 요즘 그러면 그 정도 안 보여가지고. 되면은 그 그래서 풀타임으로 정말 뛰는 건가요? 아니 그 그냥 밥 먹고 그것만 하더라고 걔는. 그러니까 팔씨름에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저처럼 취미인이 있고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미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될 정도의 수입이 나올 수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게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그 전임 그러니까 야, 전임 선수라 그러는데 정말 힘들긴 힘들구나. 풀타임으로 선수 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고 야. 이제 저 팔씨름 이제 가르쳐 주신 백성열 관장님이라고 그분도 많이 나오던데. 예, 그분하고 유튜브를 그럼 제가 같이 했었어요. 대단한 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오버더톱에서 있는데. 거의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렇죠. 근데 초반부에 좀 탈락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도 많고 전설이더만 거기서. 그렇죠. 완전 레전드죠. 뭐 어떻게 보면 저게 레슬링의 김일 선생님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1세대 중에 레전드고 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팔씨름이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사실 다 하셨어요. 혼자 거의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선구자셨군요. 완전 선구자죠. 완전 개척자. 스승님을 굉장히 훌륭한 분을. 네. 근데 처음에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고 원래는 유튜브를 같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도와줬었고 영상 찍는 거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팔씨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매력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주류 스포츠인데 너무 아쉬워요. 그게 아니 항상.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는 선수가 한두 명밖에 없다는 정도만 들어도 굉장히 이게 소수의 스포츠라는. 그러니까 그마저도 예.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맹이나 협회에서 그냥 본인이 다 자비량으로 따로 부수입을 내야 돼요. 유튜브를 찍든가 PT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수입을 내야 되는데 선수 활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절대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시합을 하는 그 러닝 타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인들도 막 팔씨름을 하니까 이게 어떤 그런 흥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 하긴 뭐 중계를 하더라도 기본 어느 그러니까. 정도는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순식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부가 이제 나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요. 거기는 코치진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녀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코치들 뭐 건물 세워요.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죽하면 할리우드 영화가 있어. 실베스터. 맞아요, 맞아요. 오버더톱. 오버더톱 네. 옛날에 정말 유행했었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어떠한 지원도 없고 사실 완전 비주류 스포츠니까 뭐 협회 같은 게 있긴 있죠. 있죠. 협회가 있죠.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도 사실 협회도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이제 회장님도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뵈러 간 적이 있는데 대출 받아서 운영하세요 지금 빚 내서. 근데 사실상 본인 빚은 지금 뭐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에요. 근데 미래를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갑자기 바라보고. 내가 타이틀이 독립침례교회 최초의 팔씨름 선수 겸 설교자. 근데 제가 알기로 독립진흥 한 명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진짜요? 네, 제가 알기로 아니, 아마추어 선수 한 명 있는 걸로 아마추어 알아요. 선수가. 그러니까 저도 이야. 건너건너서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어딘가 지금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한 명 정도. 근데 뭐 저는 취미인이니까 취미인이에요. 예, 저는 취미. 그래도 뭐 준 프로. 근데 제가 진짜 취미가 없고 그밖에 없어요. 팔씨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 다니엘 모스님 또 그 학교 다닐 때 레슬링 많이 했다면서요? 글쎄요. 사실 레슬링 좀 치고박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물론 그 치고받았다가 뭐 진짜 대놓고 막 주먹질하고 싸웠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저도 뭐 어느 정도 호신술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당시에 제 나이 때 좀 연문이라는 영화가 뭐 시리즈 1, 2, 3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유학 중에는 이제 마지막 4편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동경하게 되다 보니까 뭐라도 뭔 동작이라도 뭐 갖춰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교본도 사가지고 몇 동작만 한번 습득을 해봤었어요. 아. 지금도 몇 동작만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나요? 어디 가서 보여주기는 참 민망한. 예, 그런 그래도 수준인데 형제님 웬만한 그냥 보통 남자들 그냥 네. 뭐 무슨 정말 악력이 세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통 남자들 정도는 몇 번 동작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사실 그것조차도 아, 그래요? 이게 아예 그 당시에는 연문으로 도망치는 거고. 그렇죠. 또 나오셨다. 도망치는 게 상식일 단어개 수가 그- 있어요. 몹쓸 아니, 근데- 몹쓸 아니, 아재개 영춘권. 영춘권이라 했죠. 영춘권. 그렇죠. 영춘.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의 이제 그래도 건장한 아. 이제 신학생 동기하고 어. 그 이제 그 결전을 벌여서 네.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아이 얘기를 그럼 얼핏 너무 들었는데. 겸손한 거 거기 애들은 아닌가? 좀 피지컬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그런 식으로 와전이 됐었나? 완전된 거예요? 와전된 걸 확률이 큽니다. 아. 이게 어찌 보면 체력적으로는 제가 더 불리했던 것도 사실이고 애들 같은 경우도 헬스장에서 좀 적지 않게 운동을 운동하는 하니까.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막 즐겨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뭔가 중량을 올려서 운동한다든지. 아니 근데 내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군대 가면 후임병들한테 이제 군 생활이 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 뭐 개인기 없어? 이런 거 진짜 많이 시키거든. 근데 그럴 때 뭔가를 보여주면 조금 이게 내 무대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춘권 동작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선임병들한테 좀 뭐 점수 딴 게 꼭 목적이 아니라도 인간관계에서 좀 세요. 이게 어. 짱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졸지에 이게 그 판단이 딱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하던 거 중에 잘하는 게 아마 피구가 아닌가. 저는. 피구 저 영상 봤어요. 피구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피구를 진짜 잘해요. 피구를 아니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한 바퀴를 돌아서 던져요. 피구 네, 피구 공을. 통키인가? 비슷하게 홈키랑 한번 해보고 비슷해요. 싶었어요. 족구도 잘해요? 아니요, 족구는 못하고 손으로 약간- 하는 거요? 예, 손으로 하는 아 피구는 근데 군대에서는 피구는 거의 그치. 잘 안 족구, 하고 축구가- 족구 축구거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피구는 던져서 이게 맞추는 맛이 있고 또 그래도 예측부터 잘 피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었고 아니 근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던지는 거 봤을 때 한 바퀴를 돌아서 아니 근데 던져요? 저는 그게 이게 CG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 처음에 완전 모션이 너무 완벽해서 여기서 보여주긴 너무 앞으로 돈다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 이게 옆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샥 멋있게 도는데 한번 보여줘야 돼. 아니 근데 그냥 던져도 되는데 굳이 도는 그러니까 더 파워를 한 번 더 아 길을 모아서 이제 포안 던지듯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꽃슛도 아니고 비슷한 약간 회전 회오리 슛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그냥 스핀샷이라고 해요. 아. 한 바퀴 도니까 이게 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던지는 척하면서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페인팅 페이크를 일종의, 줄수 있구나. 1번은 그게 가능하고 아. 그리고 약간 한 번 회전함에 따라서 그 원심력의 힘을 더해 가지고 한 번 더 세게 던질 수가 세게 있으니까 던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어. 이제 첫 번째로 경기 또 하나는 자매들한테 멋지게 보일 수 있고. 아니요 자매님들은 오래 반대였어요. 자매님들은 어. 그 기술 좀 알려달라고. 아. 근데 건장한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네, 건장한 얼마나 자매님. 건장하길래 그 어디서 건장하다고 뭔가 표현을 어디서 배구를 해도 잘할 것 같은 피구를 하면 또 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매님이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음. 그냥 회전하다가 앞으로 자빠져 넘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쓰는 기술이 위험하죠.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말로 설명하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아하.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니다 그냥 말로 말아야겠다. 나중에 몸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참 좋은데 아 이게 진짜로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바퀴 돌면서 확 그 던지는. 영상 이거 한번 그 캡처해가지고 아. 저기 한번 진짜 예, 한 번 하면 네. 좋죠. 그 기술을 처음 혹시 했었을 때 그거 영상 던입히기 가능하면 그러니까 우리 제가 얘기할 그거 때 이따가- 요 옆에 이걸 띄워서 보여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아니, 제가 한번- 캡처해서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따 아. 끝나고 한번 그거 편집해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기 미아동 하늘 아래에서 굳이 그러지 않아. 불꽃슛을 아니, 공이 왜냐면 그 당시 영상으로 찍은 거랑 지금 한 거랑 약간 좀 모션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디벨롭 거라. 됐어요? 디벨롭이 된 거라기보다는 자세가 좀 더 정교해졌을 수 그거, 있다. 뭐 훨씬 더 진일보. 아니 근데 피구는 단체 운동인데 예. 그거 어떻게 그러면 누구랑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 내에서 예, 유학생으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좀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그 그룹끼리
이제 팀명을 정해주고 음. 또 그 그룹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하고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구성을 짜놨더라고요. 왜인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경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이제 학기마다 다른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로 했던 게 또 피구였어가지고 또 농구도 있고 뭐 피구 있고 별의별 운동들을 다 함께 또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참여를 하는 사람만 했었어요. 뭐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저는 이제 피구에 몰빵을 하기로 했었죠. 왜냐면 제가 잘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첫 경기로 다른 팀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그 기술은 남발하고 그랬었는데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졌어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같은 기숙사 내에서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팀에서 뭔 얘기가 나는 줄 아냐? 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막 이런 약간 살짝 멘탈이 나간 거예요. 저도 하필 뭐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지는 거냐고 하필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약간 거북선 본 느낌? 거북선 본 일본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북선까지 나오다니.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비유하면은. 근데 이 경기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찌볼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좀 룰이 다른 게 여러 팀이 각자 맨 끝에 코트의 맨 끝에 서가지고 가운데 선에 있는 공 여러 개를 잡아서 그때부터 난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 하나 가지고 하잖아요. 많아봐요 공 2개. 근데 거기서는 한 공 대여섯 개, 7개 막 그렇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데. 정신없겠네. 휘스를 딱 불면은 하게 바로 달려가가지고 공 잡고 이제 갈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아웃되면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상대편 뒤에 서가지고 그 공 주워가지고 이제 그렇지. 견제 도와주는. 던지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으면 자기 완전히 자기 편으로 나가서 어. 공이 바깥으로 떨궈졌다 그러면 자기 팀한테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볼보이. 볼보이가 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좀 그런 이게 참 그때만 해도 참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피구 같은 경우 어쨌든 맞추는 경기잖아요. 맞추는 경기면은 일단 물론 체격에 의해서 잘 던지는 사람은 있겠지만 반대로 저 같은 인간이 기술만 좀 잘 쓰면은 그 거구도 얼마든지 맘 놓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공평한 경기란 말이에요. 심오하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몰매돌을 던졌나? 거리한 역할을 하시죠 오늘. 근데 또 그럴 수가 그런 친구들이 그런 거구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첫 번째 경기는 이겼고 나머지 다른 경기가 있었을 당시에는 많이 지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팀이 참여를 안 하고 체력전에서는 제가 또 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저를 많이 리스펙을 해주는 이유는 그런 고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진짜. 화려한 기술 덕분에. 화려한 기술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거는 아닌데 약간 기술 때문에 못 써먹을 사람은 아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딜 가서도 나름 저 피구하는 놈 왔다 하면은 이제 약간 그거 경기 봐주시는 형제님 선생님들로 계셨는데 저도 많이 눈여겨 봐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랬었고 심지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사고를 당해가지고 깁스를 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이구. 손가락이 여기 새끼 손가락에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막 반깁스를 한 상태에서 입골로 왔는데 애들이 막 탄식을 하더라고요. 얘가 부상당해 피구를 못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뭔 생각이었는지는 참 이상할 따름입니다만은 왼손으로 했어요. 아니 반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반깁스를 한 상태에서 아이고. 오른손 못 굴러가니까 왼손으로 하자. 여기도 정상은 아니네. 그래서 이제 열정이 왼손으로도 대단하네. 맞추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심지어 어떤 이제 기숙사 같은 기숙사 쓰는 그 한 친구가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주고 영상으로 또 찍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스포츠들이 저는 저희 뭐 여기 다 크리스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폴체플 목사님 쓰신 스피리추얼 리더십 혹시 네. 읽어봤죠? 거기서도 보면 폴체 목사님 취미를 굉장히 강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취미 중에 이제 많은 취미 있겠지만 특히 약간 액티브한 취미를 되게 강요를 많이 해요. 특히 스포츠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사람의 몸이랑 좀 영적 상태가 아무래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뭔가 몸에 계속 건강을 신경 쓰면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자는 방법. 한 덩어리이기 예. 때문에 몸의 그럼, 건강이 예, 영적인 그쵸.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영적 건강이 또 몸의 그렇죠. 육적인 건강에도 그래서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성경 보면 영혼육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뭐 너무 투머치하게 신경 쓰는 것도 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운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 운동을 하면은 피곤해서 이제 잠도 잘 아, 자고 맞아요. 그게 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이 좀 이렇게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정신 활동에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맞아요. 사람이 이게 건강 유지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예. 점에서는 취미 하나씩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취미는 있어요? 저는 이제 운동 쪽에는 그나마 해본 건 이제 뭐 탁구 같은 정도인데 그거는 그냥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농구 안 해보셨어요? 아 농구 같은 건 생각도 안 했고 하고 싶지도 않고. 키 크면 보통 다 농구 조금씩 해봤던데. 근데 이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당구인데 당구. 그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예 손을 안 댔고 아. 이제 술 담배 안 하듯이 당구는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아예 안 했죠. 근데, 아 일부러. 예. 깊은 뜻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랑 좀 놀아주고 운동 좀 같이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볼 좀 이렇게 차고 뭐 캐치볼 좀 해주고 이 정도는 해요. 그래서 뭐 탁구채도 사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충분하지는 않았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들이 항상 아쉬워했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하긴 하는데 뭐 깊이 하는 건 없고 좀 그런 상태였죠. 야구도 같은 것도 뭐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웬만한 운동은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뉴질랜드에서 럭비부도 했었고, 아, 럭비도? 그리고 스키도 지금 연 말이면 항상 한 번씩은 타고, 이번 연도 못 탔는데 아. 제가 바빠가지고, 근데 항상 백야로 끊어서 스키도 타고, 스키. 뭐 보드도 타고. 아 보드도 타고. 예, 옛날에는 그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 볼링도 진짜 아예 진짜 작정하고 준비했었어요. 볼링은 잘 몰라도 뭐 즐길 수 있잖아요. 웬만큼.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랑 치러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우리랑 공이 좀 다르고 막 손에 아대를 끼고 있고 막 이걸 보고 맞아요. 아. 뭔지 알죠? 형제님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그 같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할 때도 그 또래 형제님들하고 볼링장에 갔다 그런 맞아. 얘기예요. 그때요 그때 제가 지금 말할 어. 때가. 그래서 그때도 막 제가 막 공 하나 맞춰가지고 제 손에 딱 맞춰가지고 이거 그때 막 공도 해보고 하여튼 막 운동은 다 해봤는데 역시나 팔씨름만한 게 없더라고요. 운동을 보니까. 특이하네. 저 진짜 다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축구도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싶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축구도 이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조기 축구 아저씨들랑도 막 한때 열심히도 하고. 그래요? 족구도 제가 신발까지 사가지고 막 맞춰서 해봤는데 뭐 농구도 해봤고. 근데 진짜 팔씨름하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에. 아니 그 오락실 같은 데 가면 80하는 기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맨 끝 한 빼고 다 이겼었어요. 맨 그 오. 강한 와. 그 10단계인가 아마 거기까지 있는데 그거 빼고는 다 하겠더라고. 근데 어. 그 10단계는 진짜 팔이 부러질 것 같아 갖고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하니까. 이게 또 누적되잖아요. 저는 계속 데미지가 근데 가면서 참 근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조금 문턱이 넓은 측면도 있고 높은 측면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예전에 바닷가 근처에 교회를 다닐 때 미국에서 온 형제님이 있었어요. 저하고 또래가 비슷한 한 살, 두 살 차이 나는 형제님이었는데 그 형제님도 뭐 미국에서 잘 산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렵게 산 형제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 골프로 필 때 나가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서민들도 많이 나가서 라운드를 뛰고 근데 뭐 하여튼 골프가 그렇게 매력적이고 스트레스 해소 리프레시 되는 데는 그만한 스포츠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 그래서 왜 코로나 기간에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맞아요. 1, 2년 네. 선풍적으로 골프가 엄청 유행했어요. 젊은 네, 층 맞아요, 사이에서 맞아요. 근데 비싸게 골프채를 샀다가 그 라운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파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비싼 것 같아. 예, 약간 예. 사치적인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골프가. 돼서 그런지 필요 이상으로 뉴질랜드 같은 데도 굉장히 싸다면서요. 실제로 그 네. 클럽하우스 네. 이용하는 게. 제가 뉴질랜드 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그러니까 운동 중 하나였어요. 굉장히 약간. 서민 그냥 우리나라 네, 볼링장 누구나 할수 가듯이 있는. 예, 네, 그런 네, 식이라.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항상 꼭 부잣집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대표들이 항상 회의를 골프 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가야 되니까 부킹해가지고 가고 해야 되니까.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그 네. 사장님 나이스 샷 같은. 맞네. 그래서 우리 수준에 그냥 골프 연습장 정도까지는 접근이 가능한데 네. 그 이상은 근데 이 운동을 좀 하려고 해도 네. 너무 뭐가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탁구를 좀 치려 그래도 탁구장도 별로 없고 아, 없어요 사실. 그것도 한때 굉장히 많았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예, 그렇죠, 그렇죠. 대회 예. 끝나면 이제 뭐 예. 탁구장 많이 아시안 없고. 게임 막 저기 금메달 예, 따고 이랬을 현정화 때, 시대 예, 막 이때. 많아졌다 그것도 다 없어지고. 지금도 있긴 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때는 막 몇천 원 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은 몇 군데 없으니까. 네, 지금 뭐 보니까 1시간에 10,000원 이러니 12,000원 1인당? 음. 그러니까 인당 받고 하니까 테이블도 아니고 뭐 비싸더라고요. 배드민턴 같은 것도 제일 접근이 이제 쉬운데 그건 또 바람 불면 안 되니까 네. 어딘가 들어가서 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땅히 또 뭐 이렇게 동호회 사람들이나 열심히 다니지 일반인들이 그냥 막 가기는 테니스도 좀 마찬가지죠. 그래요. 네, 테니스도 그렇고 테니스는 그래도 뭐 강사들도 있고 해서 좀 배우는데 뭐 이것저것 해보려 그래도 헬스장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그냥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해서 좀 그런데 진짜 팔씨름 말하는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이게 진짜 그래요. 이 운동이라는 자, 게 근데 그게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방송은 끝나면서 형제님은 팔씨름 하고 있고 형제님은 이렇게 돌면서 공 던져 그거를 같이 찍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프로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아마추어 수준밖에 안 되지만 사실 아니 근데 그게 이 넘길 때 희열이 있는 거예요? 넘기지 못해도 희열이 있어요. 넘어갈 때도 희열이 있어요. 아 저도 아니 그럼요. 기분이 아니, 기분이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저- 뭘까? 그 저는 이렇게- 넘긴 것보다 넘어간 적이 훨씬 많은데요. 그 상대방이 있고 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열정이 나도 느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넘어- 진짜 넘어- 아니, 이해 좀 해보려고. 아니 아름 맞아요.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하시는 자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팔씨름 처음 배웠을 때 뭐부터 배웠냐면요. 새끼 발가락 상법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끼 발가락. 어. 그러니까 PT를 처음 배웠는데 네. 테이블 앞에 서서 발가락을 사용하는 것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뭘 손을 사용하는 말하냐면 건데 발가락을 굉장히 심한 운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전신을 다 신경 써야 되는 운동인 거예요. 어떤 분야든 깊이 들어가면 다 거기에 맞아요. 작은 우주가 있다. 그러니까 손을 잡는 때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 그래. 이 검지, 중지, 약지 다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그립 잡는 순간에도 엄청난 수싸움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손목을 위쪽으로 치려고 하네.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인트를 또 써야 돼요. 뭔가 이렇게 공격할 것 같지만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손이 빠지면 또 묶어서 그렇죠. 하고 그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슬립이 난다 그러는데 아. 이제 빠지면 이제 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스트랩을 묶어가지고 이제 다시 하기도 하고. 네. 음. 그래서 이게 스포츠로 인정이 되려면 이게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들이 있고. 근데 팔씨름은 거기에 다 부합해요. 근데 이게 지금 동계 스포츠에도 등록이 됐는데 후보로 이게 인정이 못 되는 이유는 아 하계가 아니라 동계로. 네, 동계로. 어, 하계는 그건- 스포츠 너무 거기는 이제 그 벽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 워낙 할 게 많아가지고. 사실 하계도 되고 동계도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동계가 좀 문턱이 낮으니까 그쪽을 두드렸군요.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래요. 사실 왜냐면 동계 스포츠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은 스포츠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실내 스포츠니까. 그렇죠. 실내 스포츠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러닝 타임이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단점. 중계하려 그러면 이제 끝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눈 깜짝하시야 끝나니까 뭔가 기승전결이 있고 그래야 이게 박진감도 넘치고 상품성이 소위 상품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네.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암레슬링이 딱 선두 주자인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잽이. 그러니까 사실상 아. 보나마나한 경기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은 앞서지만 중국이랑 하면 이제 항상 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미국 이런 데는 뭐 어마어마하니까 이 선수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UFC처럼 입장할 때부터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눈싸움하면서 막 들어서 손 잡기 전까지 한 30분 그거 스토리를. 각 사람의 팔에다 이름을 붙이고 아니 그래서 오버 더 톱에서 한 게 그거였어요. 아. 한 선수마다 스토리 입혀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 내막을 다 아니 아는데도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예, 필요하죠. 그 팔씨름계는 발전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씨름이나 네. 이런 것들은 기술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팔씨름은 하는 사람은 느끼는데 맞아요. 요게 보이지 그렇죠. 않는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그나마 모르는. 그 오버 더 톱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뽑는다는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낚아채는 거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데 뭐 훅도 그래서 있고 탑롤도 있고.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 뭐 아는 거지. 사실은 그냥 봐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해설자하고 캐스터 역할이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중요하죠. 더 좀 디테일하게 그걸 실감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능으로 한 거지 그게 스포츠로는 그렇게 스포츠로 만약 했다면은 그거는 흥행이 안 됐겠지. 그래서 사실 아마추어와 프로의 힘 차이는 완전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거기에 우승할 뻔했지만 우승을 못한 그 2등에 이제 지현민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의 희망인 거예요. 그 선수는 세계에 비벼볼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진짜 타고나기를 엄청 잘 타고나가지고. 주로 미국,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쪽, 카자흐스탄 이쪽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그렇죠. 뭐 있는 것 조지아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1위는 조지아 선수긴 한데 레반이라고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손이 얼굴만 해요. 아무튼 얼굴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최초 독립 침례교회 설교자 겸 준프로 팔씨름 준프로 선수. 근데 그 영춘권을 하는 설교자와 아유 그러면 큰일 나요. 거기다 불꽃주까지.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크리스찬이 어느 정도의 이런 뭔가 운동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설교하면서 팔씨름하고 있고. 아니 근데 진짜 영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설교 몇 편씩은 나올 것 같아. 아,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 뭐 교회 있어서 과연 이게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맞아 없지 않아 이 있지. 체육 대회를 하잖아요. 다 이제 뭐 체육 대회 할 때 축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피구 경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물론 공은 달라요. 좀 더 커요. 이게 제 기술이 잘 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근데 어느 이게 순간에 나올 수 있지. 이게 그 경기를 할 때 네. 제가 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 나도 네. 지금 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 체육대회 갔더니 목사님이 한 바퀴 돌면서 불꽃슛을 날려서 잠에 여기 허벅지가 멍이 들었더라고. 진짜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상황극. 상황극. 그거는 아니었지만 그 공이 막 자매님들 얼굴 사이로 쫙쫙쫙 아니, 날아가니까 이게 미친다 그 진짜. 룰이 나중에 올해 체육대회 할 때 룰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던지니까 이제 제 눈 돌아가는 거 다 봤지, 공 날아가는 거 다 봤지, 한 바퀴 회전하는 거 다 봤지. 승부욕은 있구나, 그죠? 승부욕이 있죠. 근데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얘는 무섭다. 상대편으로 놓으면은 그 자체로 공포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남녀 혼성 피구는 일단 금지? 그 진짜 연장전을 할 때만 하기로 하고 남남 여여 이런 식으로만 이제 구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제 팀이 피구할 땐 지기는 했지만 저는 뭐 할 거 다 했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던지는 순간 형제고 자매고 공포했더라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겠네. 이게 좀 팁일 수도 있고 글쎄 그게 꼭 위선일 수도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기성교회도 그 교회 목사님들은 스포츠 경기나 그런 거를 성도들하고 같이 안 뛴다는 어떤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장면 사실 사람은 다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운동 경기 할 때는 그렇지만 강단에 또 서야 되는데 목사님 저번에 축구하는데 보니까 눈 돌아가고 장난 아니던데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맞아요. 완전 동의, 은혜가 완전 안 되지. 동의. 네, 그래서 일부러 축구나 이런 운동 경기를 성도들하고 안 한다는 약간 불문율.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러면서 설교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겠어 막 이렇게 됐을 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성교회도.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적절하게 스포츠를 좀 즐기는 거는 왜냐면 우리도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독립교회 그런 2부 시간 문화 이런 것들 너무 성역분만 하니까 맞아요. 너무 그냥 그 머리만 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적절히 좀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좀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탁구를 지금 많이들 꼽는 게 저희 담임 목사님도 탁구를 즐겨 하셨고 오. 또 어디 의자 복된소망 쫙 밀어놓고서 그렇죠 맞아요. 탁구대. 복된소망 침례교회나 다른 또 침례교회 보면은 또 목사님들께서 탁구를 잘 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무슨 드래곤볼의 그 손오반이랑 셀이 싸우는 것처럼 막상막하로 막 싸우는데 이게 목사님들의 싸움인가 이게 이것은 탁구공인가 드래곤볼인가 이건 탁구공인가 에너지파인가 일단 그 전율이 돋으니까 이거 잘 하면은 진짜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배 탁구 대회 같은 거 할 수 있겠다. 이제 목사님도 에이스로 나서고 조금 친다 하는 청년들 청년들 형제님 좀 한 대여섯 명 동원해가지고 이제 지역교회마다 교회 대항전 해도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딸 수 있는 거죠. 독립침례교회에서 탁구 잘하는 교회는 여기다. 막 이런 거. 아니 우리 교회랑 한번 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탁구를 전문으로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형제님이신데 뭐 토요일마다 주기적으로 가서 배우시고. 약간 몇 부 이러잖아요.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몇 분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냥 주워서 듣는 얘기지만은 다 그런 세계가 있구나. 맞아요. 이제 1부, 2부 이렇게 크게 있고. 네네. 맞아요. 하여튼 운동 같은 거는 하나 그래도 크리스찬이 하면 그렇죠. 정신 건강 뭐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좀 웬만하면 운동하라고 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안 하면 사실 사람이 굉장히 몸이 그러니까 이건 이 시간에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건강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신경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내가 이제 뭐 포화지방, 내장지방 이런 것도 막 신경 쓰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운동을 안 하면 사람이 이제 몸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안 하는 몸이다. 그러면 사람이 포화지방, 내장지방에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 지방을 많이 쌓아두게 돼 있거든요. 먹는 만큼 쌓아두니까. 예. 그런 이론도 있던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지방이 쌓이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더 많은 지방이 쌓이는 그 시점이 있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살이 확 불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지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 같은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내장지방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근데 이제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은 거거든요. 그게 포화지방은 이제 겉에 있는 지방층이라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몸이 사람이 근데 운동을 하면 이 지방을 자꾸 연소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방들을 자꾸 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생기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호르몬 같은 것도 좋은 호르몬 많이 분비되고 하니까 굉장히 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뭐 또 각자 또 이제 물론 팔씨름도 있겠고 피구도 있겠고 뭐 그런데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호신술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자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으면서도 하나의 운동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같이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잘만 사용되면 좋지. 저를 웬만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극단적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사할 때 이제 옛날에 어떤 분께서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쳤나 봐요. 봉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제 봉 좀 주워다가 이제 야매로 좀 봉술 같은 것도 하질 않나. 좀 더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목사님 아들이 검도하다가 그만뒀길래 그 칼 좀 쓸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좀 어차피 해야 되는 일과 결부돼 있어. 뭔가를 드는 일과 결부돼 있어서 팔 운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칼 좀 휘둘러 보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봉수를 그러면 지금 유튜브로 보고 이렇게 독학을 근데 그것도 야매죠. 어디까지 야매로 하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냥 대조용 도검이라는 가검 업체가 있는데 가검을 그냥 샀어요. 그냥 이도류로. 그럼 어쨌든 무술 계통에 관심이 많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도 진심이네. 그래도 제가 뭔가를 상차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미리 워밍업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 그럼 손목이 나가든지 손가락이 나가든지 그렇지. 팔이 나가든지 관절이 나가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미리 워밍업을 좀 한다는 차원에서 결국에는 가검 이도류를 질렀어요. 쌍검을 질렀는데 좀 이게 좀 손에 있고 하면은 이게 이제 또 피가 막 쏠리니까 이제 또 그 체력을 가지고 이제 건수 생기면은 또 물건도 들고 하거든요. 이제 예. 특이하네. 진짜 그런 특이하네. 식으로 진짜 발전하기도 특이하네. 합니다. 근데 가검은 추천 안 드립니다.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까 뭐 이제 얘기했지만 뭐 또한 좀 체육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탁구도 진짜 보니까 저는 잘 못 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게 몸을 다 써야 되는 운동이고 그쵸. 보니까 좀만 쳐도 땀 많이 나고 그게 그래서 뭔가 그런 체육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혹시 뭐 더 네,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피부에 대해서 더 뭐 전수 군대 가서 이렇게 목보험 체조 좀 많이 하시고. 뭐 삼성교육대 같은 아니, 것도 그러면 아닌데. 지금 아니 어차피 지금 그 정도 급의 물건을 상찰하거든요. 노동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2m짜리인데 그게 이제 30kg 정도 나가요. 그걸 이제 들고 나르고 뭐 진짜 대용량이다 싶으면 이제 그때에서야 지게차를 제가 몰아서 움직이지만은 사장님 아들이라고 사정 봐주고 그런 그러네.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목재인가요? 목재는 아니고 약간 그 까는 부직포나 그런 소재인데 둘둘 말아서. 부직포 아니면 약간 좀 플라스틱 시트 약간 그런 유형인데 아. 대부분이 다 그러네. 무거워서 그렇겠네. 이제 그 용달하시는 어르신들도 절레절레예요. 그 정도면 근데 그 들고 나르고 그것조차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저기서 그 출판사 저희 책 나르는데도 상당히 특화돼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바닥. 근데 운동을 하면 좋은 게 어쨌든 다양한 교회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네. 뭐 심지어 교회 이사할 때 뭐 그렇죠. 이제
책장도 들어야 되고 어. 책도 들어야 되고 어. 목사님 책 많은데 그거 다 날라지키려면은 어, 서로가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회 올해 교회 이제 작년 말에 교회를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힘을 많이 사용했었어야 됐어요. 뭐 진짜 무거운 어디 것들. 음식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음료 냉장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날라야 됐는데 4층에서 3층으로 내렸어야 됐어요. 그때 그때 이제 쓰이는 거는 중압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근데 꺽다리들만 모이면은 뭐 사고 나는 거 당연하니까요. 어찌 보면 그런 서로 성도들이 서로 이제 세워주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는 거는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하나씩은 하는 거를 맞아요. 이제 그때 권장드리죠. 큰 역할을 했군요. 짐을 나르는 데 있어서. 아니 그러면 힘에 좀 어느 자신이 있나 보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뭔가를 드는 데 있어서 한번 팔씨름 한번 못하는 건 해보려고 하는 아니라. 거 아니야? 뭔가 들고 나르는 데 있어서 평균치를 한다는 거지 어. 누구처럼 막 힘이 막 예, 아니 그래도 그 그 맞춤에는 아닌 그런 나르는 힘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몸에 힘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냥 거죠. 일하는 사람의 짬에서 비롯된 거지 그 운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짬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대단하네요. 너무 중독만 아니면 건강하게 하나씩 하는 거. 맞아요. 중독은 저도 그렇죠. 지향하고. 이쪽은 또 이제 독립침례교회 대한민국 최초 설교자 겸 또 무술가. 신학자 겸 무술가, 무도가. 그냥 피구 야매로 하는 사람 아, 거기다 불꽃슛까지.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스포츠와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나눠봤는데 네. 예, 우리 저희 다 뭐 이렇게 간단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뭐 하다못해 걷는거나 뛰는 운동이라도 이렇게 뭔가 하나를 하면 뭐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